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분재농장 손바닥 정원의 우실입니다. 가을이 깊어가고 있습니다. 만추의 계절이라고 표현도 하고 있습니다. 화려했던 단풍들이 서서히 떨어지면서 몇 장 남지 않은 잎사귀가 가지 끝에 걸려 있는 것이 쓸쓸함을 더하는 그런 분위기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우리가 흔히 얘기하고 있는 이 짜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고, 두 번째는 이 돌에, 여기 있는 돌에 이 짜보를 붙여서 분경형 석부작을 만드는 과정을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시청과 함께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얘기하고 있는 이 짜보라고 하는 것은 이 나무의 공식 수종명은 아닙니다. 이 나무에는 공식적으로는 편백나무입니다. 편백나무 중에서도 아주 잎이 작고 성장이 더디고 그런 특성이 있는 것이긴 하지만, 짜보라고 하는 명칭은 좀 다소 이 나무의 어떤 별칭이나 애칭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짜보라는 것은 도대체 어떤 의미가 있느냐? 이것은 일본에서는 이렇게 작고 귀엽든 앙증맞은 그런 의미로 짜보라는 표현을 쓴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 나무 자체가 생긴 것이 작고 앙증맞고 그래서 그런 말을 사용하긴 하지만, 실제로 제대로 이 나무에 이 수종명을 붙여줘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 편백나무이기 때문에 작다는 의미로 좀편백나무라고 하는 것이 어떨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부터는 짜보라는 말을 좀 사용하지 않고 좀편백나무라고 하는 말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이 좀편백나무는 좀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일본에서 들어올 때는, 우리나라에 들어올 때는 진사내, 연사내 이런 말을 사용해서 들어왔는데, 요것은 연산의 종류에서도 이 작은 종자 이런 거를 이제 짜보,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중편백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일반인들은 사실은 좀 구별하기가 대단히 어려워요. 연산회를 이렇게 자꾸 계속 그렇게 찝어준다 그러는데, 이걸 따지고 하면은 또 이렇게 좀편백나무처럼 이렇게 되기도 해요. 그래서 이것을 좀편백나무하고 연산회를 구분하기가 대단히 좀 어려워요. 물론 진산회하고 연산회는 구분하기가 가능해요. 잎이 이렇게 좀 엉성하다고 할까, 좀 크다고 할까,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이 이제 진산회이고, 이렇게 조밀한 것은 이제 연산회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좀편백나무는 뉴질랜드산이 많이 들어왔다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거를 우리나라에서는 청짜보 이렇게 표현을 하긴 하는데, 하여튼 이렇게 초록색이 짙은 계열 이런 것들도 있고, 또 약간 황금색 나는 그런 것들도 있긴 합니다. 그렇게 요와 유사한 계열이 상당히 좀 몇 가지가 있다라는 걸 우리가 좀 알아둘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나무는 추위라든가 더위에 굉장히 잘 견뎌내고, 또 그렇기 때문에 또 햇빛이 이렇게 많지 않아도 잘 자라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아파트 같은 데에서도 상당히 기르기 좋은 그런 수종이 아닌가
생각되고, 그다음에 이 나무는 사실은 어떻게 분재를 많이 하거나 분재를 오래 하신 분들은 썩 그렇게 달갑게 받아들여지지는 않는 수정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분재라고 하는 것은 그 수종이 갖고 있는 아름다움을 감상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수영의 아름다움을 보는 것이거든요. 또 그걸 만들어가는 과정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종편백나무는 안타깝게도 수영의 다양성을 표현하는 데는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분재를 오래 많이 하신 분들은 이런 앙증 맞기 때문에 이 구색 차원에서 뭐 한두 개 이렇게 가지고 있을 수는 있겠지만 수영 표현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썩 달갑지 않은 존재라는 말씀 드리고, 역으로 분재를 처음 시작한 지 얼마 안 되는 사람들, 분재 나무를 관리하는 요령이 다소 좀 부족한 분들, 이런 분들에게는 오히려 이런 것들이 좋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 처음 입문자라든가 시작한 지 얼마 안 되시는 분, 또 아니면은 나무 관리를 잘 모르시는 분, 이런 분들은 이런 나무가 좋을 수가 있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기르기가 그렇게 까다롭지 않다는 하는 특성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좋다는 말씀 드리고, 이 나무를 키우는 방법은 뭐 물도 많이 좋아하고 거름도 상당히 잘 빨아들이는 그런 강점이 있습니다. 또 일반 나무들처럼 이것은 키워나가는 기술이 그렇게 많이 필요치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툭 튀어나온, 이렇게 내 모양을 경계선을 그리고 거기서 툭 튀어나온 녀석, 그런 녀석들만 이렇게 손톱으로 눌러서 따내듯이 이렇게 따내고 그러면은 모양이 가지런하게 되기 때문에 크게 뭐 이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다른 나무들은 1년에 몇 번씩 막 그렇게 자르기도 하고 철사거리도 하고 그러다 이건 뭐 굳이 철사거리라든가 이런 것도 별로 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집에다 놓고 아파트 베란다에서도 잘 크니까 그런 나무 이렇게 손끝으로 끝부분 톡톡 튀어나온 녀석들의 끝부분만 톡 잡아서 떼주고 이런 식으로 해주면은 관리가 되고 사부룩하게 이렇게 되기 때문에 초보자들도 쉽게 할 수 있는 그런 특성이 있다는 말씀 드리고, 주의하실 것은 이것을 잎 끝을 이렇게 가위로 자르는 경우가 있으면 안 됩니다. 가위로 자르면 잎 끝에 부분이 약간 검검못하게 변하고 막 그래서 보기가 싫어져요. 그런 주의만 하시면은 쉽게 키울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나무가 또 삽목이 아주 잘 됩니다. 잘 되는데 뭐 굉장히 삽목이 될 확률이 굉장히 높긴 한데 대신 뿌리가 내리는 시간은 오래 걸려요. 그래서 되게 봄에 이렇게 많이들 삽목들을 많이 하는데 그때에서 뭐 가을 늦가을까지 그 정도 갔을 때 이렇게 뽑아보면은 뿌리가 아주 뭐 많이 나지는 않았지만은 몇 가닥 이렇게 난 상태로 있을 겁니다. 그럼 그것을 이제 조금 큰 화분에다 옮기시고 하면은 되기 때문에 초보자들도 삽목을 상당히 쉽게 할 수 있는 그런 그 장점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한 번 정도 키워보는 것도 괜찮지 않나 생각합니다. 네, 이어서 오늘 분경형 석부작을 만드는 단계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준비한 것이 이제 이렇게 돌입니다. 이 돌은 상당히 거칠거칠한 그런 것들로 표현되어 있는 것들이 이런 것을 만드는 데는 상당히 좋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요 화분인데, 화분은 가급적이면은 얇고 넓은 듯한 그런 것을 쓰는 것이 더 좋습니다. 멀리서 봤을 때 이렇게 광활한 대지의 느낌, 이런 것을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 얇으면서도 넓은
그런 그 화분을 쓰는 것이 좋다는 말씀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것은 생명토인데 생명토를 그냥 사용하지 않고 여기에 생명토 2, 그 다음에 건수태 1, 그 다음에 조옥토 1의 비율로 미리 제가 이렇게 섞어서 개놓은 것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중에서 혹시 생명토나 건수태의 구입에 대해서 저한테 문의를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것은 제가 이 영상 밑에 링크를 해 놓을 테니까 거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구입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뭐 원예 자재 파는 데 이런 데도 다 있으니까 그런 데 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요것이 오늘 돌에 심을 좀 편백나무인데, 이것은 삽목한 지 2년 된 겁니다. 2년 정도 지나서 이렇게. 근데 이런 순경형 석부작을 만들 때 적합한 재료는 나무가 5cm 정도 내외, 5cm 내외가 되는 것이 좋고, 너무 크면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선택하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이끼입니다. 그래서 이끼는 나무를 돌에다가 붙여서 심고 난 다음에 떨어지지 않게 감싸고, 또 흙도 무너져 내리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는 이끼로 더 감싸주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런 것들을 준비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이 돌에 나무를 어디에 붙이는 것이 좋은가, 또 정면은 어디로 하는 것이 좋은가 하는 것들을 살펴봐야 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돌 전체를 한번 이렇게 돌려보면서 가장 아름다운 장면이 어디인가, 또 돌 붙일 때는, 나무 붙일 때는 어딘가를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합니다. 돌을 전체적으로 둘러본 다음에 돌 붙임할 곳을 이렇게 살짝 표시를 해 놓습니다. 표시를 해서 어떤 위치에 나무를 심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가, 이런 것들을 살펴봅니다. 나무를 붙일 자리에 나무를 고정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철사를 또 여기다가 붙여주는데, 우선 나무가 움직이지 않게 잘 바위에 붙어 있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역할을 한다고 보셔야 됩니다. 지금 온도를 살짝 뿌려주고, 여기에 돌가루를 또 이렇게 쫙 뿌려준 다음에 순간 접착제 401 순간 접착제를 이렇게 2번 내지 3번 정도만 그리고 살짝 해주면, 뿌려주면은 철사가 돌에 단단히 들어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그 돌에 나무를 붙일 위치에 나무가 고정이 되도록 철사를 다시 붙여줘서 들어간 작업을 마무리했고, 이제는 심어야 할 나무들을 한 번에서 뽑아가지고 뿌리를 정리하고 여기다 심는 그런 과정이 되겠습니다. 자, 우선 화분에서 이 나무를 이제 뽑아야 되겠죠. 될 수 있으면은 뿌리가 많이 다치지 않게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뿌리가 너무 길다 싶으면은 조금 잘라주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나무 심을 위치에 나무를 이렇게 붙여줬고, 이제는 흙을 잘 자랄 수 있도록 흙을 채워주고 이끼를 돕는
그런 작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 나무를 돌에 다 붙였습니다. 이제는 이 흙이 물 줄 때 흘러내리기 때문에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런 이끼를 흙에다가 덮어줘서 유지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끼 작업을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돌에 좀편백나무를 심는 과정을 작업 과정에서 몇 가지 이렇게 짜투리가 생겼어요. 이런 것들은 그냥 버리지 마시고 삽목을 지금 해도 되니까 삽목을 꼭 하셔서 이런 것들을 번식시키고 한 1년 정도 이렇게 삽목해 주시면은 어느 정도 뭐 사이즈가 좀 나옵니다. 그럼 그때 화분에 옮기시면 그런 과정을 거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돌에 좀 편백나무를 붙이는 과정까지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렸고, 오늘은 그 화분에, 널찍한 화분에 이렇게 돌을 붙이는 것들을 안착시켜서 이렇게 해놨는데, 사실은 이것은 이제 어떻게 보면은 여러분들에게 이런 과정을 거쳐서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한 것이지, 사실은 실제로는 요 돌과 이 붙여있는 나무는 별도로 관리를 해서 이 화분에 이렇게 앉히는 것은 더 지난 다음에 한 1년 정도 지난 다음에 하는 것이 사실은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한테 이거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지 저는 사실은 실제로는 이렇게 하지 않는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에게 좀 편백나무를 돌에 붙이는 분경형 석부작 만드는 과정을 살펴봤습니다. 모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짜보라는 말은 이 나무의 수종명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은 별칭이나 애칭으로 봐야 합니다. 이 나무는 엄밀하게 얘기하면은 편백나무 중에서도 가장 잎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작은, 잘 자라지 않는 특성이 있는 그런 나무입니다. 그래서 저는 좀 편백나무라는 말을 좀 사용하고 있는데, 그렇게 저는 앞으로도 그렇게 말씀드리고자 하고, 이 나무는 뭐 키우는 방법이 이렇게 어렵지 않으니까 초보자들도 쉽게 이렇게 접할 수 있는, 또 아파트에서도 잘 자라는 그런 특성이 있는 나무니까 여러분들이 키워보는 것도 좋고, 이것을 그냥 단순하게 화분에다가 나무 한 그루를 심어서 키우는 것도 좋지만 이처럼 돌에 석부작을 해서 분경형으로 연출해서 즐기는 것도 아주 대단히 가치 있는 일이라고 봐지고, 이게 많이 성장을 많이 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분경형 석부작을 하는 데는 상당히 좋은 소재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점점 가을이 깊어가고 있습니다. 이 가을에 여러분들이 이런 분경형 석부작 하나 정도 만들어 보는 것도 즐거운 분재 생활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영상은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